라디오 홈런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 2022년 2월 27일 08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호가 보는 세상의 트레이드마크, 이 나비 넥타이를 벗고 프리한 패션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하는 뜻으로 국민의당의 색깔인 오렌지색의 옷을 찾아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제20대 대선 선관위 주관 제2차 법정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보셨습니까? 저는 법정 TV 토론회가 끝나고 여타한 사정으로 제가 바로 총평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날 토론회에서 분명히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분명히 안철수 후보님께서 단일 화는 없다. 단일 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벌써 국민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 그렇게 먼저 국민의힘당에 제안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이나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조롱했죠, 조롱. 그래서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리고 국민의힘당 당대표 보고 뭐라 합니까? 국민들은 중돌이랍니다. 중돌이. 오만 방자한 중돌이. 한마디로 어떤 국민들은 저 싸가지 없는 저런 것이 인성이 완전 썩어 빠진 저런 게 국민의힘당의 당대표라고 하니 이 나라가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당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하면 이거 완전 골치 아프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까지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당직자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정말 참 침통합니다. 침통해. 분명히 TV 토론에서 전날 25일 날에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단일화는 이미 없다, 끝났다, 물 건너갔다,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고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 선언하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27일 날에 분명히. 그래서 내가 어제 점심 식사 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 단일화는 없다. 분명히 안철수 후보님은 3강 구도로 가서 압도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3월 9일날 대통령 당선된다. 저는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점심 식사 밥 한 그릇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감사합니다. 꼭 대통령 당선돼서 손성호가 밥 한 끼 얻어먹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분명히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말씀을 다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철수 후보님은, 저도 처음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이, 이 프랑스와의 한국과 프랑스는 근대화가 10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식 수준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실상 참 우리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그런 참 혁명적, 혁신적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도 사실상 반신반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를 딱 시작하고부터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미지, 그 다음에 스피치, 바디랭귀지 컨설팅을 제대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TV 토론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TV 토론회가 끝날수록 바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TV 토론회, 2차 TV 토론회가 끝나고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님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 3월 2일 날, 그때는 그냥 실질적으로 25일 날, 지난 25일 날 TV 토론회가
이미 쐐기를 박았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통령 당선된다는 쐐기를 박았어요. 박았기 때문에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한번 빵빵 때려가지고 잽에 한번 1차 TV 토론에서는 잽에 딱 걸렸죠. 2차 TV 토론에서는 스트레이트에 걸렸습니다. 3차 TV 토론에는 완전히 골로 보내는 후 전 체중을 다 실어서 날아서 찍어서 관자놀이를 치는 훅 한 방을 날리면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이미 저도 이 박싱을 좀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끝났습니다. 법정 TV 토론회 이전에는 이제 탐색전이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 이 스피치와 바디랭귀지는 이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결점이 이제는 완전히 없습니다. 단지 결점이 있었다면은 이 스피치와 바디랭귀지, 아이 컨택 이것이 결점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안 후보님께서 부산 그리고 포항에 이제 선거운동하러 오셨을 때 그때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바뀐 겁니다. 이 이미지, 얼굴 색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눈빛도 바뀌었어요. 안철수 후보님이 눈빛이 이제 살아있습니다. TV 토론에 보셨으니까 다들 잘 아시죠. 완전히 자신감 진짜 충만합니다. 만땅입니다. 자신감이 만땅 풀이고, 얼굴에서는 이미 화색이 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회에서 봤지만은 이미 군주, 임금, 대통령의 그 모습, 자세를 하고 탁 있었죠. 그리고 좌의정과 우의정이 막 치고받고 싸움하는 장면을 다들 국민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은 대통령이죠. 군주로서 이 세종대왕 관상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 그 만원짜리 한번 지표 한번 보십시오. 세종대왕의 얼굴 모습. 그래서 제가 우리 안철수 후보님 지지자분 중에서도 몇 분은 안철수 후보님은 세종대왕이 환상해 나왔다, 환상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환상했다, 그런 말도 지금 현재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관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세종대왕의 관상과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관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이 관상과 그런 이 애국심, 이 또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안철수 후보님 속에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이제 우리가 환생했다고 하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생까지는 말하는 거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 입에서는 그 정도의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TV 토론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안철수 후보님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자질과 이런 덕이 다 갖추어져 있고, 손성호가 부탁드렸던 그 컨설팅, 그 국민들의 말을 경청을 하는 이 겸허함, 이 겸손함, 이까지 덕까지 다 갖추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은 대통령 되는 것은 이번 3월 9일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은 제가 이미 확보해 놨고, 그리고 밥 한 그릇보다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그리고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 새싹이 다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부터라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5,100만 국민들과 성화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인들 교회 가면 교회, 절에 가면 절, 지인들에게 지난 2차 TV 토론회에 있었던 이 총평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님은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만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말만 하면 되고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 나라는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인권과 물권, 재산권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총평을, 결론을 이미 내리고 총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제가 TV 토론회를 보면서 팩트를 찍어가면서 총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현상욱입니다.
이 사회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걸 저희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 한 방향이 아니라 유학책과 강경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제발 갈라치기 하지 말고 너나 없이 평등하게 좀 사는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뭐 좌든 뭐 우든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것들은 좀 꼭 지켜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양분되지 않고 다 같이 하나가 되고 다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나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뚜렷한 결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민의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합니다. 1차에서 1, 2등이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에 얻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분권형 대통령 제도로 바꾸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치 아픈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바꾼다. 그리고 다당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적극 반영한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지킬 것으로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후보보다도, 그 어떤 후보의 말보다도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은 풀로 우리가 신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토론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회로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담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한 시민분께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이 정치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죠. 그래서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그런 기회가 오더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 또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대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후보님의 말씀 모두 공감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도 뭘 했습니까? 거대 양당 구조 깨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이 깨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나? 제3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3의 당, 제3의 선택은 누굽니까? 바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월 9일 날 대통령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지금 현재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또 토론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재밌네요. 이 후보께 묻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고 미국 대통령은 그런 말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의회의 통제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대로 미국처럼 뭐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또는 상하원, 양원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개헌 이전에도 사실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분산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일단 국회의 권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도 좀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집행한 걸 자기가 이제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저는 거기에다 좀 더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꾸었던 이 양당 독식 체제를 좀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좀 배분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체제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 이 후보께 물어본 것 자체에 대한 답을 지금 하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야기는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좀 곁다리만 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개헌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행정부가 되면 이 전체적인 그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책임 총리, 그 다음에 또 책임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뭐 그런 대답은 말씀하시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셨듯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이 팩트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항상 피해가요. 겸허히 피해가고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신뢰 안 합니다.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야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뭐 할 수 있는 말은 말은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막상 대선 대통령이 딱 된다면은 그 순간 180도로 우리가 국민들은 이재명은 180도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이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이런 담론들이 흥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그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흘을 앞두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좀 의심이 많이 되고 또 만약에 이거를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면은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뭐 이제 투표가 내일 모레인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 국민들의 그 논의와 이런 고민들을 담을 수 있을지 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했죠.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 민주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나?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토론회는 이준투구의 시작, 포문은 우리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이준투구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사과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3당에 사과드리고 있는데 국민이 먼저 그렇게 유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하셔도 되고 네. 하셔도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뭐 그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유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가 참 우리 안철수 후보님을 대신해서 참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님과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에게 해야 할 말을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그 피해를 극복하려면은 제도 이외에도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운용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의 노력, 이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군대나 검찰 조직이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제가 윤 후보께 묻고 싶은 것이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요? 뭐 과거에도 김대중 그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을 해서 또그 거대 야당을 상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그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또 뽑은 국민이 선출한 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180석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헌법이 명령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서로가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제가 대신에 좀 내드리면 헌법 정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서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통합 내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뭐 예를 들면 독선적인 인사를 하거나 캠코더 인사를 하게 되면 그건 야당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국민통합 내각, 즉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부의 정말 전문가들까지도 다 기용을 하면 국민들이 신망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180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하자? 이건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유석열 후보. 대통령의 그 초헌법적인 초법적인 권한을 만들어내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와대 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민관합동위원회 위주로 어젠다 발굴, 또 관리, 점검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고 당연히 이거는 전문가와 또 진영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을 정부를 통합 정부를 꾸려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 정신에 충실한다면은 국민들이 또 다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였습니까? 국민 통합 내각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죠. 뭐 모르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헌법적 헌법의 헌법 정신으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만 뜬구름 잡듯이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뭐 국회의원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방법론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누구보다도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고 국회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 팩터 심상정 후보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말 질문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이번 대선 토론에서의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다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세요. 통합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누구하고 통합할 겁니까? 뭐 개인 발탁하는 식의 통합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당제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일화는 사실 서로 다른 정당 간에 힘센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굴복이고 저는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작은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지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럽처럼 연정 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하려면 선거 후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 합의와 함께 권력 분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뭐 앞으로 뭐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거 관계됐는데 선거에서 꼭 이렇게 꼭 단일화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물로 안 친 다음에 뭐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 그게 이제 결선 투표제가 그걸 보장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말 가치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세력들끼리 좀 역할을 나누자, 통합 정부 만들자 이 점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 통합 내각 거의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제가 윤 후보께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우리 심상정 후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 우격다짐으로 국민의힘당이 이 정권 교체란 이 명제 아래, 대명제 아래, 그 아래서 우격다짐으로 힘약한 국민의당에게 굴복하고 들어오라, 단일로 하자. 이것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대통령 후보, 다른 당 후보들도 다 이렇게 국민의힘당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을. 국민들 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힘당에서 완전히 거기에 맹신자가 돼가지고 오직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굴복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전부 다 비난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다른 당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비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당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은 늘 통합정부론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정부가 되려면 먼저 다당제가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는 우리 국민의힘당처럼 힘이 센 정당과 힘이 약한 국민의당 자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힘센 정당 국민의힘당이 힘 약한 국민의당을 굴복시키는 굴복.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국민의힘당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심상정 후보가 말씀한 대로 힘약한 정당을 굴복시키고 강요하는 거죠. 이거 협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2차 토론에서 정확하게 이 토론에서 팩트를 찍은 것이 바로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거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힘센 국민의힘당이 힘약한 국민의당을 정당이 약하다고 해서 굴복시키려고 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공갈 때리고,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통합정부론을 거론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토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분명히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자주와 실용과 평화입니다. 자주, 실용, 평화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이 책임 외교 정책을 펼쳐야만이,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야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를 말씀하는 것은 자주국방이죠. 우리가 국방력이 이북에서 핵 위협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어느 이웃 국가에서 누가 위협을 해도 우리가 자주국방력이 튼튼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굴욕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실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용 외교라는 것은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실용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실용 외교는 이미 안철수 후보님께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외교,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외국과의 비즈니스를 많이 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실용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잘 펼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이 자주와 실용 외교가 기반이 되는 데 있어서는 또 실용 외교에서는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또 외국 생활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3개 국어도 능수능란하게 또 잘 하시고, 능통하게 3개 국어도 능통하게 잘 하시고, 이러니까 이미 3개 국어 능통하제, 거기다가 실용 외교 비즈니스를 또 많이 또 해봤지. 이러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용 외교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자주와 바로 실용 외교가 기반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약하고 이렇다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따라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주당의 민주당의 정부에서는 이 민족적 그리고 감성적 이
외교 정책과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국민들에도 평론도 다 그렇습니다. 평가도. 자, 문재인 바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성적 국정 운영, 이 탈원적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화 판도라 한 편을 보고 탈원적 정책을 펼쳐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그냥 우리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은 최하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토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 후보께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자, 들었습니까? 바로 이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 끝났다. 끝났는데 무슨 단일화를 얘기를 하느냐? 뭐 생각해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노력하겠다. 무슨 노력을 합니까? 이미 끝났는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그 30.4% 정도 해당하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강행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완전히 실패한 정부냐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기대했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아마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진영 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동의받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진영을 가리지 말고 또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좀 맡고 인사는 적재적소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쓰자. 국민 내각 통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안철수. 예, 지금 현재 뭐 성공이든 실패든 뭐 공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2년간은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22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자,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말 교묘하게 좀 이렇게 답변하기 힘든 것은 이렇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죠. 국민들이 대선 TV 토론회를 보면서 다 지금 국민들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서 카메라 앞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은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모니터링해서 보겠지만은 다 보입니다. 국민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토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룰 것인지 또 어떻게 당대국들의 예관계 속에서 국익을 도모할 것인지를 각 후보께 묻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 순서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시작하시죠. 저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 전략을 저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들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또 그 규범에 입각을 해서 우리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지만 이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도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냉철한 국가적인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너무나 민족적인 그런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적 효과가 매우 적다. 두 번째는 국내 방위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55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이 수도권 방어죠. 근데 수도권 방어는 대부분이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사점포라든지 또는 짧은 거리에 미사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방사점포들을 막고 그 다음에 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패트리엇이라든지 또는 천궁2, 천궁3 이런 것들로 다 막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윤 후보께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그렇게 시간은 있으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대한해협으로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상정 후보 얘기 먼저 듣고 갈까요? 저는 아직 신청 안 다시 답변하셨고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작할까요? 예. 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북하고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전투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부 떼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줍니다. 주한미군을 만약에 대만 해협으로 뺀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평화 수호의 원칙이죠. 한반도 및 한반도 주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다. 또 지난 토론회 때는 이게 판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장동의 그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집을 사들인 그분하고 천화동인 1호 소유의 반은 그분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이거를 이제 거의 섞어가지고 이게 그 현직 대법관이니까 나는 아니니 나를 몸통이라고 주장을 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제 그 현직 대법관께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라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이 완전히 지금 허위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날도 그 녹취록, 그 판넬에 적혀 있는 녹취록 뒤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그거 뭐 사실하고 다르다. 그거 사실 아니면은 후보 사퇴하겠느냐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금년 2월 중순경에 경인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의 그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오늘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그 도시개발공사의 그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제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자료들도 다 보고받고 결제를 했는데 이 또 국회에서 물어보면은 이 자료 공개를 또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계속 그렇게 뭐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 화이팅! 우리 안철수 우리 후보님을 대신해서 잘 싸웠습니다. 화이팅!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봉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30초 됐습니다. 네, 거기 그 윤석열 그 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벌써 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 그럼 카드는 뭔 얘기예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이러니까 저 우리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하는 거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다들 국민들은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시원시원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 만약에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통령 당선된다면 검찰총장을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하시든가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 아유,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하는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불법 대출이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이상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까지. 그리고 삼부 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세요. 자, 윤 후보님. 네. 일단 그러겠습니다. 한 분께 더 질문을 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물어보고. 네.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성남시장. 여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에게 야, 그 전에 어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되던데 이 대장동권 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정진상은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유동규나 나는 김만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측근이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녹취록이 보도가 된 걸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질 할 거다. 무관도 영화 찍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수사가 작년 하반기 시작이 되니까 김만배가 남욱한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라고 진술해 달라. 왜냐하면 김만배가 장인지 네.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질문하셔야 이게 지금 그분이 누구냐 갖고 막 논란이 되니까 그게 그냥 다 김만배라고 좀 진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은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님. 말씀해 이제 보세요. 다른 분에게 질문을 제가 답을 해야 기회를 주셔야죠. 예, 잠깐 하십시오. 자, 잠시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력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다른 분께 짧게 질문을 하셔야 30초 답변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언론에 많이 나온 거니까요. 이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우리 이 후보 배우자께서 뭐 소고기, 초밥, 뭐 백숙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제 해서 이게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근데 이거를 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 후보님이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공직 사정이라든가 이런 감찰이라든가 이런 감사 이런 공직 기강 잡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그건 제가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 정도 기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일반 공무원들은 기관장들 다 이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TV 토론회가 아니라 이 장면은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검사,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지금 판사입니다. 판사.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지금 현재 이 토론에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역시 좌의정과 우의정이 이전 투구 할 때 우리 세종대왕 계속 이거 가보도 참 멋지게 나오죠. 우리 참 안철수 후보님 참 최고입니다. 최고. 좌석 이미 대통령 군주의 가오를 탁 잡고 계시고, 윤석열 그 후보님은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되면은 꼭 좀 꼭 검찰총장을 다시 좀 그 총장직을 맡아서 화천대유 이게 대장동 사건 확실하게 좀 뿌리를 뽑아서 수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3월 9일 대통령은 반드시 더 좋은 정권 교체는 반드시 우리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왕 정권 교체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정권 교체, 안철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회를 해서 봤듯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그리고 아니면은 그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 직을 맡아서 같이 협력해서 다시 우리나라 이 정계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정치 개혁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기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는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제가 딴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1인 1표주의가 제대로 관철돼야 된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된다. 양당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차악 선택을 강요하면서 상대방이 못하면 나한테 기워오는 이런 구태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안보, 질서 유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다 정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의 뜻과 좀 다르게 정치가 운영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자기 역할, 기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꿈 또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역량도 좀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지 지금 상태로 우리 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메스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기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정치인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사찰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수사 능력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의 그런 실력은 뭐 빵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미리 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윤 후보께 네. 물었습니다. 이 후보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공직 사정 역량을 강화시키는 취지라면 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우리 안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 보니까 참 일단 실력이 없고 그리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통신 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후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권력의 사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권한에 대한 어떤 축소라든지 또는 폐지는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 공수처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이 정치 권력하고 너무 유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탈선을 한 거라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선을 분명하게 그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3자 상호 간에 서로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서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30초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법안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 뭐 운용할 수 있는 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거대 야당도 이 공수처가 잘못하면 또 자기들에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좀 합당하게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면은 사실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예산 배정하지만 집행은 행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간단한 그런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다른 분야 좀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러셨죠.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진영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도 뭐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감정입니다. 이건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기관들은 또 거기에 알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데 저는 앞으로 정말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원칙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지켜둬야 하지만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토론회는요, 바로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다 전부 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건 다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느냐?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공감한다 그러면은 이번 3월 9일은 사전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전투표는 아예 하지 마시고 3월 9일 날 투표를 해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당 기호 4번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딱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V 토론회가 이제 뭐 거의 다 돼가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있는 죄를 덮자는 게 아니고 정치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특정 부문을 먼지 털듯이 기획사정해가지고 작은 거 키우고 없는 거 만들고 이런 정치 보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치사가 가장 불행해진 것이 바로 이 정치 보복 때문인데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치 보복 냄새나는 말씀 좀 덜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보복은 사전에 없다고 말씀. 그러면 또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런 정치 보복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복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네. 그럼 이제 남은 심상정 후보께서는 정치 보복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은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은 그러면 뭐 사법적 시스템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고 또 국민이 그 검증하는 체제도 다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폭력적인 그런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대국민 선언을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 뭐 하면 또 뭐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네. 예, 저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겁니다. 다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 법을 어긴 사람까지 봐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도 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정치 보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역사는 이제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셨죠. 오늘도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우리 사당 후보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다른 우리 윤석열 후보는 당연한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말씀처럼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왕이면 선언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정치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2차 TV 토론회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놨다는 것에 큰 또 우리 박수를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전선언을 반대하는 게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전, 법률상은 여전히 휴전 상태다. 전쟁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멈춘 상태다.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전선언은 선언일 뿐이기 때문에 무슨 주한미군의 지위나 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정략적 이유로 우리가 전쟁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반국가적인 그런 생각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내각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후보님의 말씀 모두 공감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도 뭘 했습니까? 거대 양당 구조의 이 대한민국 정치 이거를 분명히 깨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이 깨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나? 제3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당도 안 된다. 그러면 제3의 선택은 누굽니까? 바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월 9일 날 대통령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지금 현재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친일을 넘어서 이거는 반역행위다. 이런 말을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정략적인 그냥 문서일 뿐이다. 단순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거는 안보관이 완전히 안보관 자체가 아예 상실한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종전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비핵화 회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비핵화를 협상을 하면 그 과정 내에서 한 단계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그것을 내어주고 나서는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면 미군 철수라든지 유엔군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불합리한 요구들이 저는 올까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일수록 대한민국 정부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미국과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마무리 발언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27년 전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그리고 정치는 사류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은 인류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계속 사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기득권 양당이 서로 편가르고 싸우면서 이긴 쪽이 국민 세금 나눠 먹기를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구태 정치가 결국은 필연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겪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바꾸려고 정치를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지 정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은 받으면서 이웃의 아픔은 그냥 두면 그게 정말로 바라는 삶, 좋은 삶이냐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마무리 발언에서 안철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죠. 27년 전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그리고 정치는 사류였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인류고 그리고 정치는 사류로 그대로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바로 기득권 거대 양당이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나누어 서로 뜯어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치 사류로 머물고 있는 것이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정치 혁신을 하겠다. 정치 혁신을 해서 다당제를 통한 정치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치 사류에서 이제 정치 선진국, 정치 인류로 같이 기업 인류와 같이 정치도 인류로 바꾸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대선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정치를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지금 재산도 후보들 중에서 제일 많죠. 1900억이나 넘는 천문학 숫자의 돈을 재산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누구에게 욕을 얻어먹을 이유도 없이 호화주택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정말 참된 삶, 한 번 주어진 이 생명을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유대한민국에 지금까지 태어났고 살아왔고 여기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 세대가 이렇게 훌륭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본을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안철수 후보님을 보고 후보님의 철학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지 방송을 하는 이유 자체도 저도 우리 국민 이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어느 어려운 최빈민층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삶까지 살아봤고 거기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밥 먹고 살 정도로 회복됐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저는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님을 본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철수 후보님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물론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도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다소 긴 시간이었고 제가 또 편집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정신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지금 편집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 벌써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 편집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다소 미흡하지만은 끝까지 성우가 보는 세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애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5,100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맛 좀 하셨습니까? 저도 방금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결렬됐다. 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25일 이틀 전에 2차 TV 토론회 하면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 뭐라 했어요? 이미 단일화는 협상은 끝났다고 했는데 무슨 또 협상이야. 누가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고. 국민들 정말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왜 국민들에게 전부 다 말이야 희망 고문이나 하고 어디서 배우면 이게 정치 짓거리야. 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난리야. 좀 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딱 해주면 결정 났으면 후보님이 결정 났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전부 다 또 잡탕을 끓이고 있어 지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다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누이 이렇게 한번 밀어붙이면 된다고. 대통령 선거 직전 전날까지만 협상이 이루어지면 된다. 뭐 그런 개소리 빼지 말고 그만. 말도 말 같다는 소리 해가지고 자꾸 희망 고문하고 자꾸 진 쓸데없는 일 하고 하지 말고 집중해서 말이야. 각자 국민의힘당은 너끼리 알아서 하라고. 건지법사 불러가지고 무당을 구설하든가 국판을 버리든가 말든가. 왜 남의 당에 들어와서 진탕짓 하고 말이야. 더불어민주당에 거기 있다가 파락치처럼 새작처럼 여기 와가지고 국민의당에 기들어와서 왜 분탕질이야?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조용히 우리 당대표이면서 정말 훌륭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가야지. 왜 자꾸 분탕질하고 남의 당에 기들어와서 다음 지방선거를 노리면서 말이야 뭐 한 자리 하려고 자리나 깨차지 앉으려고 자꾸 말 만들어내고 말이야. 그러지 말아요. 내봐라 지금 아침에 몇 시야 벌써.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시간이 14시 지금 현재 30분입니다. 이 시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편집 다 끝나면 또 저녁 때 돼야 돼요. 저녁이 돼야만 편집이 끝나요. 이 정리하려면 방송한 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왜 자꾸 쓸데없이 부탁질 하고 말이야. 집중해서 집중. 정말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든가 아니면 민주당에 가든가 국민의힘당에 가든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도 안철수 지방선거 그런 개꿈 꾸지 말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오를만한 대통령 후보님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어요. 그때 가서 해도 지금 전부 다 자기 정치하고 개수작 떨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런 뉴스를 큰 소리를 채 많이 저 파락치들이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릴지 안 차릴지 모르지만 오늘은 저 세작 파락치들 제발 그리 분탕질 하지 말라고 오늘 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또 방송을 합니다. 점심 식사하면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네. 하여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세작인지 누가 프락치인지 누가 양아치인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애국자들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그렇게 이번에 3월 9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